안녕하세요. 장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주 바뀌고 좀 복잡해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권리사전 기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나중에 재개발해서 이제 분양받을 때 입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재개발 관련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항상 이것을 먼저 따져보고 분양 계획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신 다음에 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권리사전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2조 1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재개발이 이제 종류가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흔히 말하는 일반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의 재개발은 권리사전 기준일이 2010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정비 예정구역 지정을 하는 걸 말하죠. 또는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2003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날 이후 이제 다세대로 쪼갰거나 또 필지를 분할했거나 이런 거는 이제 현금 청산이 되는 거죠. 2003년 12월 30일을 왜 기준으로 했냐면 이때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진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조례 적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0년 7월 16일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아직 그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지역도 있겠죠. 그러면 또는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은 2010년 7월 16일 이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까지 서울시장이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이제 권리사전 기준일로 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공동주택 세대별 구분 소유권이 확보되는 경우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보도 참고자료 2021년 11월 8일에 민간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 관련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재건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주로 오래된 아파트를 이제 새로 아파트로 만드는 거. 좀 달라요. 재건축의 권리사전 기준일은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정비예정구역 지정된 거죠. 그러니까. 또는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2009년 4월 22일이 권리사전 기준입니다. 또 2010년 7월 16일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까지 서울시장이 정하는 날의 다음 날. 이거는 이제 재개발하고 같은 거죠. 그다음에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있죠. 지금은 또 신속통합기획이라고도 하는데 공공재개발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일반 재개발하고는요. 이거는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예정구역 지정 전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 요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1조의 2항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일반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다음 날 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 아직 안 됐지만 정비 예정구역 지정 후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공공재개발은 정비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할지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 전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그런 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공공재개발이 약간 달라요. 자, 예정구역이 지정고시되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단 이래야 하나요? 1년의 범위에서 예정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요거 좀 복잡하니까요. 요 차이점. 예정구역 지정 전에도 할 수 있는 건 공공재개발이고 예정구역 지정 후에 할 수 있는 게 일반 재개발이라는 거. 요거 한번 요 문구를 다시 한번 음미하셔야 됩니다. 그럼 신속통합기획의 권리사전 기준은 도정법 제101조의 2 공공재개발의 권리사전 기준을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아타운 많이 들어보셨죠?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 권리사전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조합 설립 인가일입니다. 또는 시장군수 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 설립 인가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 이것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8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은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이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제
없어질 위기에 있는데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있죠. 예, 이 거래 상기는 어떻게 되냐면 2021년 6월 29일입니다. 이날 이후 매수하게 되면 신축, 구축 상관없이 현금 청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가 지금 안 돼요. 진행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주민들이 좀 아주 힘든 시기죠. 요거는 이제 법안의 국회 의결을 다음 날로 한다라고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부칙 제4조 1항 2021년 7월 20일 거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근거 조항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분양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 37조에 있는데요. 재개발은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근데 주택인데 특정무허 건축물도 가능한데 이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합의 정가 등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무허 건축물 외에 주택만 되고요. 주택이 아닌 거는 다 안 됩니다. 뭐 사실상 건축물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근데 사실상 건축물은 이제 경과 조항이 있기 때문에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이제 지어진 거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그런 경우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특정무허 건축물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생하는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 건축물 등을 의미합니다. 특정 무허 건축물 이외의 무허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 건축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입니다. 다만 분양 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에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청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 최소 분양 금액이 25평인 경우에 만약에 5억이다. 근데 내가 권리가액이 내가 주택은 아니에요. 근데 권리가액이 5억이야. 그러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4억 9천이면은 이제 못 받아요. 아파트는 뭐 근린생활시설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현금으로 이제 받거나 하겠죠. 예. 자, 재건축은 어떻게 되느냐?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 그래서 주택인데 토지가 없이 주택 갖고 있는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재건축은 반드시 주택 및 부속 토지, 즉 무슨 말이냐면 대지 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 이상인 자. 이건 재개발과 똑같습니다. 다만 분양 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한 번만 정확하게 알면 그다음부터는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지고는 이제 그때는 아는데 좀 지나부터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요걸 한 번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도 봐야 되고 건축물 대행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복잡한 거는 혼자 고민하셔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저 같은 전문가를 직접 만나셔가지고 정확하게 분양 가격을 따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괜히 이거 요 시간을 아꼈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분양 가격이 없어가지고 판명이 돼서 아주 난처하신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자, 별도의 분양 자격이 없는 경우, 즉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일명의 보상 대상지로 보는 경우, 재개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해 다수를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이것도 별도의 분양이 없답니다. 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이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m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로 한다. 이 서울시 도시및 중구환경정비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으로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한 경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해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로 한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권리산정 기준 일 후에 나대재 건축을 새로 건축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분조객이죠. 신축 빌라. 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에 공동으로 건축하고 도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도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한 거는 안 되는 거죠. 예.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2008년 7월 30일 전에는 분양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날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008년 7월 30일 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 신청 기간까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분양시청기간 만료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시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 후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절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이걸 도표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공공재개발 근거법은 도정법이고요. 권리상정 기준이 1차 2020년 9월 21일에 한번 정해져 있었고 2차가 2021년 12월 30일입니다. 이후에 신청한 구역은 2022년 1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통합계획도 도정법에 근거하고요. 1차는 2021년 9월 23일이고요. 2차는 2022년 1월 28일. 이후 2023년까지 신청구역은 2022년 1월 28일로 하고 2024년 이후에는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80 도시목합사 공공주택특별법이 근거법이고요.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일입니다. 권리상 기준일이. 자, 모아타운은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은 2022년 1월 20일, 근데 1차가 2022년 6월 23일, 2차는 2022년 10월 27일입니다. 미선정지까지 포함된 거죠. 2024년 3월 21일 이후에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 접수일을 권리상 길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이렇게 그동안 헷갈렸던 거 한번 제가 제대로 확실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듣고는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잘 보시면서 두고두고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